지금부터 지역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는요, 이 5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실 텐데요. 한 분 한 분 제가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토의를 이끌어 주실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기획처 강서특구 육성사업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수봉 단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자체에서 와주셨네요. 임주호 나주시 에너지 신산업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전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총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강준 강소특구 지원본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연구개발특구 육성 정책연구에 힘써주시는 국무조정실 산하 국토연구원의 장철순 박사님 참석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대표로 와주신 전남 나주 1호 연구소 기업 주식회사 지구루의 박재성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좌장이신 김수봉 단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서특구 미래발전 포럼 패널 토의의 좌장을 맡은 한국전력공사 강서특구 육성사업단장을 맡은 김수봉입니다. 강서특구 사업을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과의 패널 토의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저희 전남 나주 강서특구가 시작한 지 한 2년이 되었고요. 강서연구개발특구 출범으로는 3년이 되었는데요. 전국 14개 특구가 분야는 다르지만 지향점은 같기 때문에 강서특구 간 협력과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전문가 패널 토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지역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이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세 가지 섹션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기업과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가 되겠고요. 둘째 세션은 연구소 기업의 성장 지원, 세 번째 세션은 자체와 기술 핵심 기관 간의 협력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세션의 기업과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청의 임주호 과장님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업들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역 혁신 사업을 추진하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협력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나주시 에너지 신산업과장 임주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실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나주 강서특구가 타 특구와 좀 차별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아마 기업 커뮤니티 이걸 구성을 해서 아마 기업 간의 소통 창구를 이렇게 만들고 또 기업 간의 어떤 협력 네트워크 아마 구축을 하고 또 이게 이제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우리 나주 강서특구가 2년 동안 기업의 스케일업 또 기술 이전 사업화 그리고 이제 기업 맞춤형 기술 클리닉 또 이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면은 효율적인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2년 동안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투입된 재정 성과와 또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또 가능성이 있는 곳에 최대한 또 집중하는 지원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기업 간의 나눠 먹기식이 될 수도 있는
지원을 좀 지양을 좀 하고요. 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유망 기업에는 기업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해서 특구 사업으로 도약한 스타 기업이 또 다른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스타트업을 이끌고 동반해서 성장하는 미니 클러스터, 이것을 구축해가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이제 우리 나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강서특구도 나주에 있지만은 이와 더불어서 국가혁신융복합 단지, 또 규제자유 특구, 그리고 이제 에너지 신산업, 아마 우리나라의 최초로 돼 있는데요, 에너지 신산업 융복합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단지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특구에 한국에너지공대, 또 한전의 에너지 신기술연구원, 그리고 이제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 센터, 그리고 전기설비 시험연구원, 또 직류와 관련된 인증 지원 센터,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전력 산업의 연구 및 성장 기반이 될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고, 어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나주가 에너지 산업 특화 도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자체와 에너지 공기업, 또 지역 혁신 기관 간의 수요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있고, 또 기업의 요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부족한 점이 좀 있는데요. 이제 많은 이런 인프라들이 갖추고 있지만 기업 지원 이런 사업들을 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이용할 수 있는 창구는 어떻게 보면 다소 이렇게 부족했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각 기관마다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업들을 에너지별 기업 대상 통합 설명회라든지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또 하고 또 연대를 하고, 그렇다면은 아마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기회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업 커뮤니티 구성 및 활동, 그 에너지밸리 기업 대상 통합 기술 설명회 등과 같이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기업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서특구 내 기업인 지구루의 박재성 대표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사는 2020년에 나주 강서특구 지정된 이후에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연구소 기업 1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전력망 전문가를 목표로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뭐 AMI라든지 태양광 DC와 같은 것들을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 강서특구는 아시는 것처럼 기술 핵심 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연계된 에너지 신산업 부분에 대한 특화 부분으로 지금 진행되어 있고요. 에너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본사, 연구소,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밸리 공동 협의회 같은 거를 통해서 커뮤니티 활동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특구 기업 내 생산 제품이 한전의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서 판로가 이제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미흡한 거는 판로가 한전이 있기 때문에 생산 제품이 생산이 가능한데 생산 제품에 대한 지역에 대한 자립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에너지 관련된 공급 사슬에 대한 생태계가 아직 구축이 안 됐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 인력, 그리고 설비 운영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거에 대한 충분한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과제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과제들에 대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주에 있는 특구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주시, 전남과 같이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방향은 안 보이지만 인적 네트워크 지원이라든지 시, 도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아마 이쪽에 있는 좋은 강서특구에 있는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구축을 통해서 더욱더 생산 기지를 할 수 있는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자체의 의견과 그 기업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기업이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지원 방안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연구소 기업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기업 설립은 강서특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특구의 핵심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연구소 기업 설립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이강준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연구소 기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역사를 되짚어 본다면 연구소 기업은 그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그 공공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하기 위해서 출자하거나 이전을 해서 설립한 기업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5개 광역특구와 14개 강서특구가 지금 연구소 기업을 총 만든 숫자가 1,500개를 넘어섰습니다. 1,500개 넘어섰고 19년부터는 강서특구가 만든 그 연구소 기업이 240개 정도 되고 나주에도 옆에 계시는 지구루를 포함한 10개사가 설립돼서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소 기업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먼저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는 연구소 기업이 그 기술 사업화 연구 성과를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필요한 리소스들을 다 묶어서 기획 창업을 해주는 역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 준비된 창업만이 성공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기 성장기에 있는 연구소 기업에 대해서는 그 출자받은 기술의 제품화, 양산을 위해서 기술 이전 사업화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연구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소 기업 전용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화 성장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이겠죠. 그 자금 유치를 위해서 특구 펀드를 별도로 조성하고 있고 아까 최치호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속 특구 전용 펀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같이 좀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 엑셀러레이터나 그 벤처 캐피탈, 그다음에 요즘 CVC 이런 형태의 여러 그 투자 요인들이 있고요. 어제 그 14개 특구, 강서특구와 5개 광역특구가 함께 올해 공동 통합 IR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K레츠도 참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10개사가 경연을 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그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최치호 단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특구 사업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리소스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혁신적인 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특구 내에 있는 여러 부처의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들이 촘촘히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역시 기술 핵심 기관이 주도적으로 해주시면 그 흩어져 있는 재원들이 모아져서 기업에게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지원이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IR을 통해서 뭐 펀딩이나 그런 부분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지자체와 그 특구 내 유관기관의 협력이 왜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연구소 기업 성장과 관련한 세션인 만큼 연구소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지구의 박재성 대표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주 강서특구에는 현재 10개 연구소 기업들이 있고요. 사실 숫자는 적습니다. 시작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적은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늘어나는 것들은 아마도 기술 핵심 기관이 한국전력공사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이런 니즈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TP,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에너지밸리 산업융합원과 같은 기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기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그리고 IP 확보라든지 그리고 시제품 제작과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구루 같은 경우는 지금 20개월이 됐는데 이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았고요.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재단에서 또 지원하고 계시는 기술 이전 사업화 과제를 통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출자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건의사항은 신생 강서 특구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주 강서 특구는 2020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신생 강서 특구에 있는 연구소 기업들이 신생 기술이고 기술 이전 사업화에 대한 R&D 과제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신생이라는 이유 그리고 기술에 대한 디퍼런스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좀 반영이 못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도 신생 기업들한테는 기술 이전 사업화 R&D가 굉장히 큰 마중물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생 강서특구 기업들한테는 좀 그러지만 강서특구에게 좀 가점을 주시면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이런 나주 강서특구에 있는 신생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도움 그리고 또 하나는 대덕특구와 같은 과학벨트 지역에서는 아마도 그 기술 이전 R&D가 1년 단위로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통합해서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강서특구에 좀 주시면 연속과제에 대한 선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건의사항으로 좀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강서특구에 대한 강서특구도 연구개발진흥재단이 가지고 있는 펀딩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지금 기획 중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 강서특구, 나주 강서특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각본에는 없지만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신생 그 기업의 가점 부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존 기업 트랙을 별도로 하고 연구소 기업만을 별도 트랙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소 기업이 현재 블루오션에서 별도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기존 기업과 섞어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보다 좀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 나중에 통합해서 혹시 경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점 부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주신 그 1+1 같은 경우는 예산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좀 더 확보되면 이런 방식을 사실은 전에도 해본 바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예산 수준으로 2년을 지원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가피하게 1년 하고 그 중에 우수 과제를 추가 지원하는 형태. 결국은 이제 1+1이지만은 일부 과제만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을 늘려서 그 1년으로 짧은 R&D를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재성 대표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이강준 본부장님이 바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얘기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세션 주제로 지자체와 기술 핵심 기관 간의 협력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연구원의 장철순 박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연구원의 장철순입니다. 강서특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핵심 기관의 역할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자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가 이 지역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강서특구를 어떻게 육성하고 강화하는 데 참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강서특구가 결국 이제 기업 내지는 연구 인력이 오는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살만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 이제 삶의 질이다라는 얘기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는 나주 강서특구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혁신 도시이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강서특구보다는 잘 짜여진 곳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창업하는 입장에서 이 나주의 혁신 도시가 좀 고물가 내지는 집가의 그 가격이 높고 주택도 상당히 비싼 그런 지역이라는 또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그러면 이러한 창업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뭐를 해줄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러려고 그러면 값싼 주거라든지 이 임대 공간 같은 거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젊은 사람들이 오거나 고급 인재들이 올 만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15분 도시, 20분 도시, 10분 도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10분 내에, 15분 내에 걸어서 쇼핑센터를 갈 수 있고 무슨 뭐 의료기관을 갈 수 있고 공원을 갈 수 있고 대중교통에 접근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결국 이제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나주시와 함께 전남도가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과 종사자들을 위한 삶의 질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계속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수단이 하나가 도시계획 수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집적돼 있거나 이런 지역들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 내지는 종사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필요한 공간도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기업들을 위한 우선 주차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기업들을 위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를 한번 수립을 해서 하고 아까 이제 나주는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와 함께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 같은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외부의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작업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나주시에서 발표하시면서 강서특구 협의체를 구성하셨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 협의체의 운영 지침 같은 거를 나주시가 지침으로 만드는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협의체 구성만 가지고 되는 것보다는 이런 지침을 통해서 뭔가 좀 강화된 지원이라든지 운영이나 이런 방안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협의체에서는 특구 조정이라든지 관리, 성과평가 뭐 이런 것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보고도 받고 심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자체나 국가나 그다음에 연구개발 특구에서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한전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많은데 이런 정보가 뭐가 있는지를 사실은 기업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서특구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구축해주는 그런 역할, 그거를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역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주시가 이 나주 강서특구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장철술 박사님께서 그 지자체의 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특구본부 재단의 이강준 본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개발특구에는 여러 구성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그 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학, 연민, 관, 병 모두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광역특구와 강소특구를 한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먼저 광역특구가 5개가 먼저 지정이 됐는데요. 광역특구의 지정 요건은 3340입니다. 3개의 대학, 3개의 출연 연구기관, 40개의 연구기관 이 있어야 이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광역특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리소스는 확보할 수 있으나 클러스터링은 다소 약해질 수 있는 약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괄하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광주 본부장님도 와 계신데 광주 본부 지도가 아마 그 광주시 지도보다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면 이제 강소특구 같은 경우는 1개 이상의 1개도 됩니다. 1개의 기술 핵심 기관과 그 배후 공간의 기업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좁은 규모에서 굉장히 그 밀집된 아주 강한 클러스터링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점은 기술 공급 기관이 1~2개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만 그 기술 공급 수요가 충족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 단장님들이 협의하시는 이유가 여러 특구가 강소 특구가 뭉쳐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로 말씀해주신 지자체가 어떤 도움을 주시면 좋은가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와 그다음에 전남도. 이제 첫 번째는 인프라 구축이고요. 2번째 다양한 사업 연계, 3번째 제도적 지원 이렇게 되는데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김진 부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아직 한 500개 기업 정도 여유 공간은 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특구회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김해 특구 같은 경우에 메디칼 바이스 실용화 센터 건립해서 기업 입주 공간, 그다음에 대형 제약회사 앵커 기업 유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창원 특구도 25년까지 테크비즈 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주 공간뿐만 아니라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나 앵커 기업들을 유치하는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특구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앞에 좀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되는데 특구 내 그 유관기관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구 사업과 특구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포항 특구 같은 경우에 그 기술 핵심 기관인 포스텍이 포스코와 MOU를 체결하셔서 포스코 벤처기업 지원 플랫폼인 포스코 비즈데이, 포스코 마켓플레이스 이런 프로젝트들을 연계해서 여러 가지 그 상생 협력의 판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특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그렇게 좋은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특구 사업에 연계를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협의체, 특구 내 협의체, 그다음에 규정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도적 지원인데요. 그러니까 시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기업을 지원해주는 세제 감면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프로그램에 강소특구 기업을 모두 넣어주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강소특구 연구개발 특구 프로그램 자체 내에도 감면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그 혜택을 못 받는 강소기업들을 위해서 폭넓은 어떤 그 제도적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강준 본부장님께서 광역특구하고 강소특구의 차이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지자체와 기술 핵심 기관 간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뭐 다양한 지역 지자체와의 다양한 사업의 연계, 유관기관의 협력, 특구는 뭐 그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들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자체에서 계시는 나주시의 임주호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박사님과 그 이광준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창업 기업 지원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고민,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근본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자. 그다음에 강소특구 협의회가 지금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지침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어떤 제도적인 이 부분까지 마련해서 지원을 하자.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제 물론 이와 관련된 뭐 에너지밸류 지원 조례라든지 저희가 제도를 이미 전국 최초로 마련을 했습니다만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발표할 내용이 아마 지금 기술 핵심 기관 한전과 우리 나주시의 협력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요. 아마 지금까지 한전과 나주시는 그러한 관계들을 굉장히 돈독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한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크고 또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전이 2014년에 나주에 동지를 틀었는데 그때 그 한전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그 에너지밸리를 추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전이 이렇게 지역에 오게 된 그 자체만으로도 상권이 활성화되고 뭐 다소 인구 유입이 되겠지만은 한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성장 시스템, 그게 에너지밸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년이 지금 지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성과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에너지밸리 기업 개발은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리고 어떤 3만 평 규모의 에너지 신기술 연구원이 이미 개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유일의 에너지 연구 중심 대학,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 즉 켄텍이 개교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구, 연구별 특구도 한전이 있게 가능한 것이죠. 돌이켜 보면은 그 동안의 8년간의 과정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더욱 두텁고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공기업이 지역에 와서 성장을 어떻게 주도해 가는지 그 방법, 한전이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저희 시는 2018년에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비전을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어떤 비전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전이 이렇게 하는 지역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비전 선포를 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마 전국 어디에서도 아마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미래 에너지하고 전력 분야의 어떤 각종 인프라 이런 연구 시설이 지금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지역 성장의 큰 어떤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한전과 우리 시의 어떤 긴밀한 협력, 노력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산업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것들이 기업의 유입과 또 성장과 일자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야말로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그런 구조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외국의 어떤 클러스터들은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는데 30년, 40년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근데 지금 불과 10년도 안 돼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어떤 그 한전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전라남 도도가 계시지만은 저희 시가 함께 또 기업들과 혁신기관과 이렇게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어떤 우리 이 지역의 어떤 자산으로 이렇게 켜켜이 쌓여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성과도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 특구와 관련해서 가장 저희들이 보기에 특히 재정 여건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취약해지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각 기관에서 어떤 단편적이고 또 파편적인 어떤 그런 관점보다는 어떤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통합의 관점으로 이렇게 각
기술 핵심 기관이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단단하게 또 연계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에너지 신산업 융복합 얼라이언스 협의회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더욱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요. 또 특구의 이제 업무 계획이라든지 성과 이게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각 기관 핵심 기관들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제 가령 이제 특구가 지금 2년간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아직 성과 발표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쯤에는 어떤 그런 성과 발표회를 통해서 어떤 우리들의 우군을 이렇게 더욱 확장해가는 그러한 어떤 작업들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한전에 공무원을 직접 이렇게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을 했고 또 이제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긴밀하고 또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서 어떤 우리 나주 특구가 성공적인 모델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임주호 과장님께서 한전의 이전에 8년 동안의 성과와 산업 생태계 육성의 선순환 고정화 달성이 됐다는 그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이 좀 축소되는 관계로 그래서 좀 더 그 원팀으로서 강서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그 임주호 과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세계 세션에 패널 토의가 끝났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께서 주신 세션별 의견들이 서로 동떨어져 있지는 않고 같이 그 지역의 특화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주체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협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 기술 핵심 기관의 역할 강화, 기업의 성장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오늘 토의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청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며 참여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나운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